자, 31-1번을 풀어놓으세요. 밑에 거. 아, 31번. 금방. 31-1번. 31-1번. 자, 게시할 서류 1번. 일단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 게시할 서류에 실무교육 수료증은 안 들어가죠. 게시할 서류 4가지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암기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개, 등, 보고, 자요 이렇게 게시할 서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라면 신고필증 원본. 이거 강조합니다. 분사무소란 뭐예요? 신고필증 원본 이렇게. 그 다음에 보증서류. 정확히는 이제 보증, 설정, 증명, 서류인데 우리끼리 그냥 보증서류 그러면 끝나고. 그 다음에 이게 자격증이죠. 자격증 뭐예요? 원본. 근데 이 자격증은 뿔이 있죠? 뿔이 있어요. 뿔. 응? 여기 뭐예요? 누구의 자격증도 걸어두고, 개공 것도, 누구 것도, 소공 것도 걸어두고 이렇게 하죠. 예. 어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아침부터 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막 뿔이 나갖고, 응? 막 카톡을 갖다 막 7개, 10개를 막 보내는 거야. 그래도 안 열어봤어. 뿔 나가지고. 어제 들어가서도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아침에 나오면서 그냥 뽀뽀만 해주고 나왔어요. 뿔 났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개공, 그 다음에 소공, 그 다음에 원본입니다. 원본. 보래 했다고. 보래. 요자가 뭐예요? 요율표. 이렇게 돼. 여기 게시할 서류에 실무교육 수료증 없어요. 이거 1번이에요. 1번. 자, 2번은 모든이 틀렸죠. 가로형, 세로형, 옥상, 돌출간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아까 했었죠. 그게 아까 성명, 이소형. 거기 이제 뭐가 틀렸습니까? 등록번호. 근데 하나 좀 요걸 통해서 알아두실 게 있어요. 갑자기 이제 시험 문제 푸실 때 뭐 A, B, C, D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막 계속 길게 얘기할까? 눈치가 있어야지. 보물찾기요 이것도. 그죠? 왜 가로를 쳐가지고 안 써도 되는 걸 막 굳이 쓸까? 요 중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응? 잘 찾아보시라. 요 중에 뭐가 있다, 보물이 있다. 그런 취지예요, 출제자는. 뭐가 막 길게 나열되어 있으면. 아시겠죠? 등록번호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지체 없이 맞죠? 그 다음에 5번은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을 썼잖아요. 아닌 자가 쓰게 되면 그때는요. 1학년 1반. 그죠?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2번 풀어보시고요. 30초 또 제가 셉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몇 번? 정답이 안 나오네, 아직까지. 3번이 정답이에요, 3번. 네, 3번이 정답인데, 1번은 왜 틀렸냐면요. 법원에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업무 있잖아요. 그 법원에 등록까지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업무냐면, 바로 경매 물건에 대해서 입찰 대리 있죠, 입찰 대리? 그거 할 때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해요. 경매 입찰 대리. 그때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죠? 법에서. 근데 이제 경매가 아니고 공매 물건에 대해 입찰 대리. 이것은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경매 물건에 대해서 소개시키는 알선.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공매 알선은 더 없고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업무 중에서 유일하게 법원에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업무 꼭 기억해 주세요. 경매 입찰 대리예요. 경매 대리. 이거 할 때만 뭐가 필요하다고요? 법원에 등록하는 거. 이것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등록관청이 아니고 뭐 어디요? 법원입니다. 법원. 그래서 공매대상 요걸 경매대상으로 바꿔야 1번이 맞겠어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법인 개공은 업무가 어떻게 되냐면 14도에 딱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7가지만 할 수 있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공인개공이나 그 다음에 부칙개공 같은 경우는 그때는 업무가 어떻게 되느냐.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픈돼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 못해요라고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면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거 빼고 뭐요?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게 밤하늘의 별보다 더 많다. 별거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겸업이 허용돼 있다. 겸업이 허용돼 있다라고 하셔야 되고 여기는 겸업이 뭐예요? 제한돼 있다. 그죠? 이걸 벗어나면 임등치다. 그런 것까지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2번은 반대로 쓰고 있죠. 딴 법이나 중개사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못한다라고 쓴 거예요. 지금 2번은. 아니죠? 딴 법이나 중개사법에서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예? 3번 질문은 모든 개공은 임대관리 등 관리 등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7가지 업무 중에서요. 제일 끝에 나와 있는 경공매 컨설팅. 이거 뭔지 아시죠? 예. 이거 빼고요. 이 경공매 컨설팅, 알선 대리 있잖아요. 이거 빼고 나머지 위에 6가지 업무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위에 6가지 업무는 이것은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에 6개는. 모든 개공, 해석상. 그런데 왜 밑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경공매 컨설팅. 요거 있잖아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죠? 법조문상 법인 개공이 할 수 있고 또 누구까지도 공인중개사인 개공까지도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는데 부칙개공은요. 못하죠. 못하는 거. 요것 때 못해요. 요것 때문에 자, 요것 때문에 7가지 업무를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리죠. 그죠?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3번 모든 개공은 그 임대 관리는 요 위에 노란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고. 3번은 4번 같은 경우는 법인이 아닌 개공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법인이 아닌 개공은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14조에 규정된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그러면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요것 때문에. 잘 나온 부분이 여기입니다. 14조 업무를 갖다가 법인이 아닌 개공이 몽땅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목이 탁 걸린 거예요. 여기서.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4번을 갖다가 법인이 아닌 개공이라고 안 하고 공인개공은 이렇게 다시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14조에 규정된 법인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그러면요. 맞는 거예요. 맞는 이유 아시겠죠? 공인개공은 여기까지 할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요거 2가지 구별하셔야 돼. 요 업무 중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부동산 컨설팅이 있어요.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부동산 컨설팅이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경영 컨설팅이 있고 그래요. 2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경영 컨설팅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부동산 컨설팅, 경영 컨설팅 요것은 부동산 컨설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든 의뢰인을 대상으로 하든 다른 부동산 사장님을 대상으로 하든 싹 법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제한이 없어요. 고객이. 근데 경영 컨설팅은 경영 기법과 경영 정보 제공이죠. 이것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만 법인 업무가 돼요? 개공. 그렇죠. 이거. 이 2개를 구별하셔야 돼. 바꾸려고 노력할 겁니다. 출제하는 사람은. 근데 생각해보세요. 중개업소 운영에 대한 거니까 부동산 사장님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이잖아요. 부동산 사장님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5번 지문에서는 부동산 컨설팅이에요. 위에 거예요. 위에 거. 그때 위에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제한된다 그런 건 틀렸죠? 제한이 없어요. 5번은 네, 그렇게. 자, 정답 3번이었고 32-1번 골라보시고. 자, 32-1번요. 기업권은 요 출제 요약합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은 법인 업무에 없어요. 경영 정보 제공은 있어도. 아시겠죠? 그거 꼭 알아두시고. 네 업무는 아닌 게 관리 대행인데 대행자 나오면 전부 다 뭐예요? 상주 대행.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공업용 아니에요. 안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디귿번도 마찬가지. 분양 대행도 뭐예요? 대행자 들어갔죠? 상주 대행. 토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리얼반에는요. 분양 대행인데 주택이잖아요. 그럼 주택이기만 하면 면적
그런 거 규모 관계없이 법인 업무예요. 주택에 대한 분양 대응. 그 다음에 미연번은요. 경영 컨설팅이죠. 그러면 상대가 누구로 제한돼요? 개공. 공인인증서하고 개공은 다른 말이에요. 조심하시고. 그래서 미연번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읍번 부동산 컨설팅이죠. 부동산 컨설팅 그러면 대상을 누구로 제한하는 거 없죠. 일반인이든 의뢰인이든 개공이든 다 되는 거니까 업무에 들어갑니다. 비읍번은 마지막에 주거 이전의 부세는 용역업 그러면 안 되고 용역에 뭐요? 알선업이 되는 거죠. 들어가는 것은 리을번하고 비읍번 두 개죠. 자, 33번 풀어보십니다. 정답은 몇 번요? 1번입니다. 고용신고 들어가면 관청은 세 가지로 확인합니다. 사실은. 첫 번째, 결격자인지 아닌지 신원조회 해봐요. 두 번째,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봐요. 세 번째, 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거긴 안 나왔지만 그래서 소공에 대해서 고용신고하면 이 사람이 진짜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시도지사한테 확인 요청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거 안 나왔어도 자, 세 가지 확인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외국 사람이 고용돼가지고 고용신고가 들어가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결격자인지 아닌지는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둘 중에서는 결격자 여부를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외국인 스스로 내가 결격자 아닙니다라는 서류를 내야 되겠죠? 그런 예외는 있다. 그죠? 근데 원칙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는 확인해보라. 이렇게. 1번 맞고요. 2번은 고용신고 언제까지죠? 10일 이내 아니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종료신고가 10일 이내죠. 종이 10명, 종료신고가 10일 이내. 그래서 고용하거나 여기가 틀린 거요? 거기는 10일 이내가 아니에요. 업무 개시 전이지. 그 다음에 3번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소공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 자격증 갖고 있는지 확인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격을 증명한 서류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뭘 흉내낸 거냐면 외국 사람일 때는 스스로 결격자 아님을 증명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걸 흉내낸 거죠. 외국 사람은 결격자 아님을 증명한 서류를 내야 되는 건 맞죠? 그렇죠? 근데 자격증에 대해서는 낼 필요가 없죠. 확인되니까. 그 다음에 4번은 추정한다가 아니고 본다. 이거 쉬운 거고. 5번은 고용신고도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보면 자 이렇게 정리해버리세요.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조문에 나온 것 중에 대표적인 거 고용신고 지금 나와 있는 거 5번. 그 다음에 또 인장등록 이것도 전자문서로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재개나 변경신고 이거 있잖아요. 재개나 변경신고도 이것도 전자문서로 된다. 응? 요거요. 그렇게 대부분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안 되는 게 전자문서로 못하는 게 독특하죠.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전자문서 못하는 거 뭐가 있는가? 첫 번째 휴업신고나 폐업신고예요. 그러니까 휴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돼요 안 돼요? 이거 전자문서로 안 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휴폐업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반드시 첨부해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제출대행이라는 게 있어요. 제출대행을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고치면 대리신고. 이렇게 대리신고 제출대행할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다. 대표적인 경우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무가 있을 때 소속 공인중개사가 제출대행 해줄 수 있다고 그러죠?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제출대행할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33-1번 골라보십니다. 자, 정답은요. 33-1번의 정답은 몇 번 될까요? 3번입니다. 자, 1번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책임지죠. 많이 아니고. 그 다음에 2번은요. 양벌규정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양벌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양벌규정에 따라서 개공이 뭐예요? 벌금 물었다고 그러죠? 벌금 나오면 벌금형을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요. 그때는요. 벌금형에 대해서 구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된 거죠. 자, 구상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해 주었다 그러면요. 손해배상 해주고 나서 뒤돌아서서 구상권 행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인정됩니다. 근데 벌금 얘기 나오면 벌금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공탁입니다. 공탁. 공탁기관에서 공탁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공탁기관은 뒤돌아서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구상권 행사할까요? 안 됩니다요. 공탁기관은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은 보증금을 지급했을 때 구상권 행사합니다. 근데 공탁기관은 안 돼요. 왜 그래요? 공탁한 돈이 누구 돈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 돈이니까. 거기서 지급되기 때문에 구상권이 있을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다면 구상권 인정이 다 돼요. 근데 두 가지가 구상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벌금 나오면 안 되고 공탁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정리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요. 요 중에서 시험에서는 요거 제일 위에 건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 보증기관이 이렇게 보증기관이 손해배상했다. 보증금 지급했다. 그래도 구상권이 인정돼요. 여기까지도 출제된 거예요. 보증기관이 인정됩니다. 근데 보증기관 중에서 어디는 인정이 안 돼요? 아직 출제 안 됐어요. 이거 아직 출제 안 됐어요.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3번은 감독을 철저히 했다 이렇게 나오죠. 감독을 할 만큼 했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감독을 철저히 했나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랬을 때는 벌금으로 처벌받습니까? 감독을 잘 했는데 벌금은요. 안 받죠? 안 받죠? 감독을 할 만큼 했다 그러면 벌금을 때릴 수가 없어요. 개공이 밑에 종업원에 대해서 감독을 할 만큼 했다 할 때 벌금 안 받습니다. 양벌균형에 저촉이 없다고. 왜냐면 과실책임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손해배상을 해줍니까? 그렇죠. 이거 알아두셔야 돼. 감독을 할 만큼 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손해 난 건 물어줘야 돼. 그렇지만 벌금 얻어맞지는 않아요. 요거 구별하셔야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 없고. 예. 자, 그래서 3번이 벌금으로 처벌 안 된다. 감독 잘했으니까 이런 뜻이고 4번은요. 양벌규정 얘기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양벌규정 얘기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게 분명히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서 벌금 받고 이렇게 되면 결격자입니까? 그러면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셔야 돼. 양벌규정 나오면. 그러니까 혹시 양벌규정 받아서 벌금 받은 사람이 이제 개공일 거니까 그럼 개업공인중개사에 등록이 잘립니까? 그러면 안 잘린다고 하셔야 돼. 요것만 한 3번 나온 거예요. 요것만. 여기까지 나갈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규정에 따라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물었다. 그랬을 때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해야 된다. 그렇게 나올 거야. X. 이걸 대비하셔야 돼. 이걸. 여기까지는 벌써 3번 나온 거예요. 양자만 나와도 뭐예요? 결격자 아니에요. 등록 취소 안 돼요. 양자만 나와도 결격자 아니에요. 등록 취소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4번 틀린 겁니다. 등록 취소 안 돼요. 5번 질문은요.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요거. 감독을 철저히 했어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래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벌금은요. 안 물죠. 요거에. 자, 34번 풀어보시고 20초 드립니다. 문제가 짧으니까. 정답은 몇 번요? 4번이고요. 1번 지문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다 그랬을 때는 어떤 말이 와야 되는가? 소공도 마찬가지지만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에요. 근데 그 뒷부분은 모르셔도 괜찮아. 자, 자연인이 나오면, 사람이 나오면요.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 이 말을 봐야 되고 인감증명법 나오면 틀립니다. 인감증명서하고 틀려요.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법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언제까지 인장 등록하는 거예요? 개설 등록 전이 아니고 업무 개시 전. 3번요. 조심하셔야 돼. 오랫동안 안 나왔습니다.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은 어디 가서 등록할까요? 주된 사무소, 수den이만을 등록한 청이니까 틀렸고. 4번요. 법인은 무조건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돼요. 법인의 인감증이 뭡니까? 그러면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죠. 무조건 인감도장을 등록할 거니까 실제 등록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인감증명서, 법인의 인감증명서 제출로 뭐예요? 가름한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면 법인 나오면 가름한다. 이 말이 와야 돼요. 인감증명서. 여기 인감증명서 나왔다고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인감증명법하고 달라요.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어떻게 한다고요? 가름한다. 최근 4번 나오고 4번 이게. 예? 다 맞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요. 5번 질문 왜 틀렸을까요?
법인이니까 상업등기 규칙이란 말이 오긴 오겠죠. 그런데 그때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 거지. 그 법인의 인장이 법인의 인감도장을 의미하는 것이요. 법인 대표자의 인장 아니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법인의 인장 하셔야 돼요. 5번. 자, 34-1번 풀어보시고.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분사무소를 드디어 물었습니다. 분사무소 잘 물어보죠? 분사무소는 어떤 인장을 등록하고 쓸 수 있을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법인의 인장. 또 하나는 뭐예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다시 한번. 분사무소 그러면 등록하고 쓸 수 있는 인장이 두 개죠? 하나는 뭐예요? 법인의 인장. 이렇게 되면 법인의 인감도장이니까 좀 쓸 때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인정한 게 뭐예요? 대표자의 인장이 아니고 대표자가 뭐예요? 보증하는 인장. 두 개가 선택사항이죠? 또는이죠? 이렇게 선택사항, 이것도 시험에 이런 유형이 많아요. A 또는 B 이게 많다고요. 선택사항일 때 반드시 이걸로만 등록해야 돼. 그러면 이것 때문에 틀리겠죠? 아시겠죠? 만약에 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무조건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요것 때문에 틀리겠죠? 그래서 틀린 거 아니에요, 1번이. 선택사항 무지하게 많아요. 응? 포상금은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을 때 지급한다 그러면 포상금을 공소제기됐을 때 한해서만 지급한다 그러면 맞겠어요? 기소유예가 또 있잖아. 법인인 기업공인회사로 등록되려면 상법상 회사이어야 된다 그러면 맞겠어요? 법인인 기업공인회사로 등록되려면 상법상 회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맞겠어요? 틀렸죠? 뭐예요? 협동조합이 또 있잖아. 선택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로만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반드시 거래정보망의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그러면 왜 틀린 거예요? 일간신문이 있어서 틀린 거 아니에요.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선택사항일 때 무조건 한 군데로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다고 이게. 응? 그러니까 막 여기서도 말장난 여기서도 말장난 하는 것 같지만 말장난하는 그 원리가 똑같다는 걸 설명드린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요. 2번은 맞는 얘기지. 사람이죠? 소공이죠? 어떤 말이 와야 돼?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 이 말이 오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장 등록해야 돼요? 소공도 업무 개시 전. 그 다음에 3번은요. 개업공인회사가 등록된 인장을 계약서에 안 써먹었어요. 날인 안 했어요. 그럼 뭐죠? 과태료가 아니고 업무정지고, 소공이 등록된 인장을 날인 안 했어요. 그러면 소공일 때는 뭐고요? 자격정지고, 개공일 때는 업무정지고, 과태료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은요. 7월 30일 생일, 지나버렸지만 기억하시죠? 7월 30일 생일이잖아요. 이 생일은 누구한테 있어요? 생일이잖아.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인 개공이라든지 부칙 개공이라든지 아니면 소공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일 때 생일이 있는 거예요. 법인은 생일이 없어요. 그래서 법인은 7월 30일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사용하는 인장을 같이 등록해야 된다. 틀렸죠? 자, 보세요. 개업공인인계사가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장 등록 신고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예요.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법정사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개설 등록 신청서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응?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선택사항이죠, 또. 그럼 개업공인인계사는 개설 등록할 때 사용할 인장을 함께 등록해야 된다. 맞아요? 들려요? 들리지? 업무 개시 전까지만 이걸 이용해서 인장을 등록해도 괜찮잖아. 이것도 선택사항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내겠죠? 원리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많다니까요, 이런 게. 응? 그러니까 중개사법령을 한번 문제를 몇 번 해가지고 그 원리를 깨달으면 점수가 내려갈 일도 없고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과목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과목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35번. 자, 풀어보십니다. 35번. 자, 1번은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3개월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3개월 초과. 3개월 초과 그러면 3개월이 빠져요.
그러니까 3달 쉬는 사람은 신고무가 없으니까 초과라고 하셔야 되고, 자격증을 첨부하는 게 아니고 등록증. 두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휴업을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틀린 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막 그러면 6개월 넘게 쉴 수 있죠? 틀리고. 3번, 폐업을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간판은 철거하는 게 맞겠지만, 거기 폐업을 했을 때 지체 없이 폐업 신고하는 게 아니죠.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폐업 신고해야 됩니다. 폐업하고 나서 나중에 지체 없이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등록증 첨부해서 폐업 신고하는 거.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은 협회 통보할 때는 언제까지 통보한다고요?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이런 거요. 다음 달 10일까지, 10일 이내 아니고 5번도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재개나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갖다 첨부할래야 할 수가 없죠. 재개나 변경 신고할 때는 휴업 신고 해놨던 사람이니까 등록증 안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요게 정답이 없음 이렇게 돼요. 정답이 없어요. 네. 어쩐지 그랬죠. 네. 답지에도 정답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5-1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5번이고요. 1번은 재개나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등록하고 나서 업무 개시 않고 있는 것도 휴업으로 간주. 근데 그 업무 개시 않고 있는 기간이 3개월 넘어갈 것 같으면 미리 휴업 신고를 해두어야 과태료의 제재를 받지 않죠. 근데 그 휴업 신고도 안 하고 신고도 없이 3개월 초과해서 업무 개시 않고 있다 그러면 100과 이렇게 되죠. 업무 정지가 아니고 100만 원이 아닌 과태료입니다. 3번은 3개월이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6개월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하셔야지. 3개월이 아니고. 4번은요. 개업공인중개사분이 사망했다. 그러면 폐업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죠? 관청이 알아서 등록을 자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망은 폐업 신고가 아니고 절등치. 이렇게 절대 등록 취소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사망했을 때. 5번은요. 간판 철거는 어떻게 철거하죠? 지체 없이 철거. 자, 36번 풀어보시고. 됐습니다. 정답은요? 4번이 정답입니다. 1번은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 요청을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의뢰인이 하더라도 개공이 꼭 들어줄 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작성 교부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서를. 그러면 틀리고. 2번은 국장은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고요. 또 한 가지 대비할 것은 이렇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을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이 국장이라는 거. 근데 그걸 국장을 등록관청으로 바꾸면 틀리다는 거. 여기서는 그렇게 안 냈지만 국장이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등록관청으로 바꾸면 틀리구나.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일반 중개 결책을 했을 때는 정보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공개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건 틀린 거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일반 중개계약서에 필요적 기사항이 있었죠. 그게 일반인들은 이 아이 수준이 위험하다고 한다. 그렇게 이 아이 수준이 위험하다고 한다. 이제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우리 둘째 놈에 대해서 선생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문제가 좀 있다.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집사람 뭐 통화하고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나 봐. 예,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집에서 좀 교육을 좀 잘 시키라 이렇게 근데 집에서 있을 때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그렇다는데 이놈이 이제 좀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약에 싫고 그러면 아예 얘기도 안 하고 막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얘들하고 다 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가만히 얘기 들으면서 얘 얘기 들어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학년 때 선생님, 지금 4학년이잖아요. 1학년 때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공 가셨어요, 시골로. 이놈이 오늘 옛날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잘 없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뭐 선생님 어떻게 지내는 그런 거 한 거야 얘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생님 싫대요. 되게 싫어한대요 자기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좋대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선생님은 자기가 잘못해도 화를 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 교육이라는 게 이게 잘못해서 지적해가지고 이게 교육이 되고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게 화도 내지 않고 그다음에 잘못해도 뭐 하고 막 되게 칭찬하는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건 지도 알잖아 지금. 근데 여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부모로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전화하잖아.
그리고 친구도 정근간 친구가 있는데, 정근이 아니지. 전학간 친구가 있는데 그 전학간 친구한테 선물을 보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은 안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선생님에 대해서 불만을 되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문제아 같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종합해가지고 이놈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긴 하는데,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쭉 보는 것 중에 이제 저는 아무래도 저희 애기니까 저희 애기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죠. 이분이 연세가 50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경험이 적어요. 제가 볼 때는 교육은 받았겠지만, 그러니까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경험이라는 거 이건 무시 못 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분은 애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애들 때는 다 저래.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교과서에서 보니까 애들은 이렇고 애들은 이래야 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딱 매몰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애들을 다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좀 생기더라고. 아침에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하여간 우리 어쨌든 하여간 이 4학년짜리 이놈은 위험하다고 얘기해. 얘 수준이 위험합니다. 자, 학습지 선생님은 공부를 못한다고 위험하다고 그랬었고, 학교 선생님은 애들하고 잘 못 어울리고 하여간 일탈행위를 많이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고,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린다고 그랬었고, 그런 게. 예자가 뭐예요? 예정금액. 이거 뭐예요? 중개보수.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준수할사. 요거 뭐예요? 위치하고 규모.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5번은 일반 중개계약서는, 자, 어때요? 몇 년간 보존? 보존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죠.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시험에 이제 나왔었던 건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장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표준서식을 진짜 권장해 놨을까요? 이 표준서식이 법정서식이에요. 자, 국장이 진짜 법정서식을 만들어 놨을까요?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로. 권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권장해 놓은 게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것은요, 몇 년간 보존할까요? 보존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거예요. 법정서식은 있고, 보존 기간에 대한 얘기는 없고. 아시겠죠? 거래계약서하고 구별하셔야 돼. 자, 거래계약서 같은 경우는 표준서식이 있을까요? 이것도 국장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없어요. 실제 권장하고 있지 않다고요? 근데 이것은 몇 년간 보존할까요? 그 5년이잖아요, 이거. 보존기간은 5년이고. 위하고 다르죠? 정리해 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36-1번 풀어보시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답은요? 3번이고요. 1번 지문은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의뢰입니다. 의뢰. 의뢰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전 의뢰인과 취득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게 아니고요.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의뢰인과 누구요? 개공. 그걸 중개계약이라고 그러고요. 2번은 중개계약은 위임계약과 유사한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무상계약이 원칙이 아니고 유상.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원칙이. 유사한 계약이 원칙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보수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순가 중개계약이냐 또는 정률 중개계약이냐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보수를 정할 때 2억만 받아주시고 복비는 알아서 챙겨가세요. 얼마 됐든 간에. 이게 순가. 자, 이거는요. 보수는 0.5%입니다. 정해졌다는 거죠. 일정 퍼센테이지로. 이 정률. 확실히 정해졌다. 이거 얼마가 될지 모른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일반 전속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은 여러 중개업소에 의뢰한 걸 얘기하고요. 반대로 한 중개업소에 의뢰했을 때, 그랬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전속이나 독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속이나 독점은 한 집에 내놨을 때고, 이건 여러 집에 내놨을 때. 그거 구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급부와 반대급부에 대한 강제이행 청구권이 판례거든요. 발생함으로, 이게 틀렸어요.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뢰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집을 팔아줄 의무가 없죠. 팔아준다면 복비를 받겠다는 조건부예요. 팔아주면 복비 줄게라는 거지. 그렇죠? 팔아줄 의무가 없죠. 안 팔아줬다고 부동산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 당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팔아준다면 복비 받는 거니까 조건부죠.
어쨌든 쌍무 계약이긴 합니다. 강제이행 청구권이 안 생겨요. 그래서 5번 틀리고. 자, 그 다음에 37번 풀어보시고. 요 37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정답 몇 번요? 4번이라뇨? 3번이라뇨? 1번입니다. 1번을 틀렸다고 하신 분은 보니까 7일 이내가 없네 이렇게 해서 틀렸다고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안 됩니다. 법조문에는 7일 이내란 말이 원래부터 없어요. 다만 서식에 가면 7일 이내란 말이 있으니까 여기 1번 지문에다가 7일 이내 공개해야 돼. 그러면 그것도 맞아. 근데 그게 없어도 맞아. 다만 대비할 것은 지체 없이란 말을 집어넣어서 1번 지문에서 지체 없이 공개해야 돼. 지체 없이 공개해야 돼. 그것은 드디어 틀린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이걸 집어넣으면 틀리고 아무 말이 없으면요. 맞고 7일 이내란 말을 집어넣으면 그것도 맞고 이렇게 해야 돼. 지체 없이 공개 그건 틀린 거예요. 아무 말이 없이 그냥 공개 그러면요. 그것도 맞고 아시겠죠? 1번 그래서 이걸 아무 말이 없는 조문을 낸 거예요. 2번은요. 스스로 발견한 사람과 계약해도 괜찮죠? 계약할 수 있으니까 이때 계약했다고 위약금을 물으라고 못해요. 다만 전속중개 의뢰란 말을 믿고 비용 쓴 거에 대해서는 전속중개 의뢰인이 보존을 해줘야지. 다만 그 보존도 복비의 50%를 넘지 못한다. 뭐 그렇게 제한을 받게 되지요. 그 다음에 3번은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 이거 틀렸어요. 3번. 이거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은요. 구두 나오면 안 된다니까. A 또는 B 이걸 하잖아. 그럼 뒤에 걸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5번은요. 응? 아니 그게 아니고 소속 공인인증서는 전속중개계약서에다가 날인할 의무 자체가 없어요. 뭐 함께하긴 뭘 함께. 소공은 함께하지 않는다고. 전속중개계약서는 의뢰인과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이지. 물론 그러니까 서명 또는 날인 그 부분도 틀리다고 볼 수 있지. 개공은 전속중개계약서에다 서명 또는 날인이니까. 근데 그거보다 본질적으로 틀린 것은 소공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 날인을. 그게 틀린 거고. 37-1번 풀어보시고. 자요. 여기에서는 정답은 일단 몇 번일까요? 3번이고 유효기간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으면 3개월이 되는데 자기들끼리 정할 때 뭐 6개월, 1년, 뭐 한 달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고 1번은 서명 또는 날인. 그죠? 여기는. 그 다음에요. 정보 공개할 내용과 관련해서 이거 암기한 적 있었죠? 정인, 지임. 정보 공개할 내용에서 주의할 곳 두 군데. 인자가 뭐예요? 아까 위에 문제도 나왔었네.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안 된다. 주의할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되는데 다만 임대차라면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같이 암기했던 게 확, 수, 취조. 언제나 같이 암기해두셔야 돼. 확인 설명사항 쪽에서 나오는 거 중요한 거 두 가지인데 수가 뭐예요? 복비죠.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취득 관련 조세. 이 두 가지는 설명사항에 들어가는데 정보 공개할 내용에는 요거 없어요. 없다고. 여기는 다음 중 정보 공개할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러면 답은 복비 아니면 세금 이거야. 아니면 인적사항이에요. 응? 이 자체가 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인, 지임, 확수, 취조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복비는 정보 공개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확인 설명사항이지. 응? 그 다음에 3번 맞고 4번은 유효기간 내 소개한 상대방과 개업 공인인증서를 빼고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이때는 위약금 물어야지. 그러니까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약금 100%라는 뜻이에요. 복비만큼의 위약금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케이스가 50% 범인의 비용이죠. 그 다음에 5번은 이거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임대차일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건 공시지가지 예정금액이 아니죠. 예정금액은 임대차라도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정금액 대신에 뭘로 바꾸면 맞는 지문이 되겠어요? 공시지가. 그죠? 그러니까 공시지가 흉내를 낸 거지 예정금액 갖고. 틀립니다 5번. 자 쉬겠습니다.